방학을 맞은 대학생 만여 명이 영적 대폭발을 부르짖으며 강원도 평창 초대형 잔디광장에 모였습니다. 총회 일정을 2달여 앞두고 국내 대표 기독교 교단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희생과 상생의 정신으로 개척교회를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제74주년 6.25 상기 민관군 구국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오는 7월 2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교계가 모여 국민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50년 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인 대중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민족 복음화를 외쳤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올해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참가 인원만 무려 만여 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이 청년들의 찬양 소리로 들썩입니다. 올해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집회 익스플로어 74가 열린 지 50주년입니다. 당시 5박 6일 합숙 기간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 매일 저녁 100만 명이 모였고 전국의 대중 전도 집회 시작을 알리며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견인했습니다. CCC는 이런 영적 대폭발의 유산을 잇고자 익스플로어 7424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39개 지구와 해외 참가자들을 대표한 기수단이 입장하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참가자들만 600여 명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20명, 콜롬비아에서 30명 등 전 세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It's so good that I came here and I find so many people from so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we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worshiping one God. Yeah. And I'm very happy that even though we don't have the same language, we don't have the same culture, we don't have anything common, but we have common, that's our God. And that makes me so proud and happy to be here. 교회 엑소더스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청년 복음화.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SNS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가지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참 세상이라는 게 젊은이들한테 살기 힘들고 도전을 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길 원하고 세우시길 원하고 세상 속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보내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We the Cent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선 전국에서 전도자로 나설 9,8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게 진짜 많이 막히고 힘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함께 청년들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각자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각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른 데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거대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뛰고 그런 열관의 도가니가 정말 저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엑스플로어 74년도에 생겼던 그런 엄청 큰 영적 대폭발처럼 저도 이제 영적으로 더욱더 대폭발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예수님 알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래 친구들의 권유로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단상에 나와 손을 맞잡고 영접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박 5일 동안 훈련받은 청년들은 각자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지역교회들과 함께 도시전도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CCC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세계를 향한 복음 전달자로 헌신을 결단한 청년만 3,000여 명.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단기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1974년 민족복음화를 외치던 청년들은 2024년 세계복음화를 외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9월이면 국내 주요 교단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2달여 시간을 남겨둔 가운데 주요 교단들은 내홍을 겪으며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가 열리는 9월을 2달여 앞두고 국내 대표 기독교 교단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총회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한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며 부총회장에게 필수 직무를 제외한 차기 총회 준비 업무를 위임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회 소속 6개 단체는 지난 19일 김 총회장에게 직위 자체를 내려놓고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109회 총회 장소 선정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총회 개최 2달 전인 7월 셋째 주까지 장소를 공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교회들이 후보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마감 기한에 맞춰 총회 주간 교회를 선정한다 해도 교단 내 가장 큰 행사인 총회를 2달 안에 준비하는 데에는 준비하는 교회나 총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합동은 부총회장 피선거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합동총회는 부총회장이 되면 그 다음 회기 총회장으로 추대되고 있어 부총회장 선거가 치열합니다. 후보 난립과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부총회장의 입후보는 제101회 총회부터 2회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제105회 총회부터는 서기와 회계 등 총회 선출직 모두 출마 기회를 최대 2회로 제한했습니다. 제103회 총회와 제106회 총회에 부총회장으로 입후보한 경력이 있는 민창기 목사는 중간에 이 규정이 개정됐고 이전 것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제109회 총회에서도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총회 선관위는 민 목사의 출마 제한을 결정했지만 서울 북노회는 민찬기 목사를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민 목사 측이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 목사 측이 승소하면 피선거권이 생기지만 패소한다면 서울 북노회가 총회 참가 권리를 일정 기간 제한받게 되기에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교단 내 혼란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회장 이종석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종석 목사가 투표 직전 발언에서 선거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교단 후원 내역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총회장 직무대리를 수행할 홍석훈 제1부총회장 역시 후보 자격 논란을 이유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교단 리더십이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이종석 목사가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도 안 남은 교단 총회를 제 손으로 수습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중 가장 큰 행사를 앞둔 한국의 주요 교단들. 총회 때마다 연합과 화합을 외치고 있지만 일부 교단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사역의 꽃으로 불리는 개척교회. 하지만 교회 개척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군분투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극복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목회자들의 열정으로 쌓아 올린 개척교회들이 소개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문을 연 후 1년 만에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를 설립한 송청현 목사에게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빡빡한 상황에 자녀 양육까지 하루하루가 고달팠지만 그간 지켜온 세월은 성도들을 기꺼이 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또 백혈병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장애를 또 제가 하게 돼서 장애 아이를 품으면서 또 성도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역의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그 아이로 인하여서 정말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작은 카페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임성은 목사. 임 목사가 교회를 설립했을 당시 성도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코로나 시절 교회를 설립하다 보니 힘든 여건은 계속됐지만 임 목사는 승용차를 처분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교인들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사실 전도 물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없고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갖고 있던 이제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거까지도 이제 임 목사는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영혼 구원에 집중한 결과 지금은 30명 이상 성도가 모여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성도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척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개척교회를 성장시킨 목회 전략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비록 개척교회지만 선교를 사역의 목표로 둔 결과 전 목사는 개척 4년 만에 40명의 선교팀을 구성해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개척교회지만 선교 사역을 하며 더욱 커갈 수 있었다며 교회 부흥의 비결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회 차원의 개척교회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됐습니다. 실사를 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에 지원하는 그런 재정은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꼭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목회 정보라든지 이만교회 운동본부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루하루 일궈나가고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으며 사랑과 열정으로 목회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제74주년 6.25 상기 민관군 구국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23일 제35보병사단 충경교회에서 열린 이번 연합예배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김광석 35사단장, 교계 지도자 등이 함께해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직전 회장인 서종표 목사는 과거 고난의 역사인 6.25 역사를 잊지 말자며 자유와 평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또 각 시의 시장님, 군수님, 또 우리 사단장님과 모든 교회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뜻깊은 예배가 된 점 참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설교 이후 남북한 평화통일과 민족 복음화, 35사단 장병, 전북 복음화를 위한 합심 기도와 각 지자체장들의 격려와 축사가 이어지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에 머무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교계가 머리를 맞댑니다.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포시즌스 서울 3층 그랜드 볼룸에서 202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보건복지부, 한국교회 총연합 등이 주최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함께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다둥이 아빠인 가수 박지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례 발표를 합니다. 여름철 해외 선교 시즌을 맞아 한국세계선교사협의회와 외교부 등 20개 유관기관이 간담회를 열고 해외 선교단체 안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기관들은 국가별 안전정보와 테러 동향, 선교사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고 선교단체 위기 관리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기관들은 선교 현장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존중과 배려라는 인식하에 해외 선교를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5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는 선교계 지도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해외 단기봉사팀 안전관리를 위한 워크숍이 열릴 계획입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작곡가로 활동해온 신영순 박사가 24일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시편과 아가서를 주제로 한 실내악을 공개했습니다. 시편과 아가, 어화둥둥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음악회에선 시편 9절을 활용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일어나 손을 드옵소서 등의 19곡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50편 정도 작곡을 했는데 150개를 작곡하려면 제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작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고 씩씩하게 주님의 일을 묵묵하게 가려고 합니다. 신 박사는 부산시의 기독교 문화지원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며 남은 150편의 시편을 한국식으로 작곡해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박사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오케스트라와 합창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굿피플 대구 경북지부가 세스코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호철 굿피플 마케팅 본부장, 김성욱 세스코 홈케어 대구 경북 지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은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을 발굴해 전문적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달까지 해당 지역 저소득 시각장애 가구 10곳을 선정해 1년간 해충 방제와 매트리스 케어, 살균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한상봉 굿피플 대구 경북지부장은 시각장애 가구의 경우 특히 집에서 바퀴벌레 등 해충이 발생해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스코와 함께 대구 경북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선안 화재는 리튬 전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성시 화재 건물은 군 납품용 1차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리튬은 비교적 안전한 화학물질로 여겨지지만 리튬 전지로 인한 폭발 사고나 화재는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업체가 제조하던 군용 리튬 전지는 폭발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상태여서 적절한 조처가 있었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물과 녹슨철을 피해야 하는 등 보관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이번 화재 원인 규명에 중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응답한 교수의 70%는 휴진보다는 경증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불편이나 두려움 등을 줄여야 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제2의 건을 상정해 제적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지만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 높은 집값 탓에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행렬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5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인구 이동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총 234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만 6천 명, 8.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입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순유출이 늘고 경기와 인천은 순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순유출 규모는 총 4,71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3.9% 늘었고 경기와 인천의 순유입 규모는 각각 18,908명, 13,30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7.7%, 25.0% 증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강화에 따른 안보 불안으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커트 컴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한국 핵무장론의 배경에는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워싱턴 선언을 확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해 4월 맺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대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됐지만 최근 불붙은 한국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음스로 공격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4일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치명적인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 폭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며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고 미국의 개입으로 러시아인들이 죽게 된다면 나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방어 목적으로만 러시아 본토를 미국산 무기로 공격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에이테크음스를 이용한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들 사이에서 실업률 상승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데다 다른 여러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냉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날 미국 노동시장이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추가적인 경기 둔화는 실업률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냉각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현재 가자 지구에서 아동 2만 1,000명 이상이 실종 또는 구금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무력 공세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17,000명의 가자 지구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진 것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추정했고 4,000명 이상은 건물 잔해 등 돌 무더기, 또 일부는 대규모 묘지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매장된 아이들의 시신에서는 고문과 직결 처형 흔적이 나타났으며 일부는 산채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아동 14,000명이 숨졌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체 훼손 등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에, 주말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드는 만큼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주 후반까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9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계의 역차별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 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는데요. 반면 학생 인권이 부각된 결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조례가 폐지되며 학생과 교사 고유의 역할과 권한이 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 사항이 필요할지 교육 당국은 물론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